2차 민관 거버넌스가 출범했습니다. 청주 도시공원의 유효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소재와 부품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구를 통해 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도전하는 강소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마트가 불법 증축으로 철거 명령을 받고도 무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주는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관련 부처에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취미로 드론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주로 찾는 취미용 드론의 품질과 성능이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도시공원의 유효기간이 이제 10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와 시민단체는 대책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오늘 도시공원 2차 민간 거버넌스가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그에 따른 과제는 무엇일지 정진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청주 도시공원 2차 민관 거버넌스가 가동됐습니다. 서로 상대를 좀 인정하고 감안하면서 좀 회의에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논의의 핵심은 민간개발 우선 협상자가 선정된 구룡공원과 민간개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매봉공원입니다. 거버넌스 합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전망인데 먼저 두 공원 모두 혹은 한 곳의 민간개발이 중단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 예산으로 공원 사유지를 선별 매입해야 합니다. 최소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통상 1년 넘게 걸리는 예산 투자 심사 기간도 걸림돌입니다. 행정 절차가 일정 부분 진행된 매봉공원의 경우 민간 개발이 중단되면 청주시는 업체의 손해배상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끝내야 된다. 그래야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두 공원 모두 민간 개발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 청주시 입장에선 이 같은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실제 도내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주 시민 10명 가운데 4명은 예산 투입을 통한 도시공원 보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또다시 격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신뢰, 이 문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 사실은 출발했다.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3개월 다시 마주 앉은 민간 거버넌스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무엇보다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100% 국산화에 도전하는 강소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스웰링 테이프입니다. 100% 일본 수입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백그라인딩 테이프 국산화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 90%를 점유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면 100% 수입 대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대외적으로 의존해온 그런 아이템들도 하나씩 이제 개발이 될 걸로, 제품화 될 걸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소재 부품 기업은 청주 오창 산업단지에만 15곳. 대기업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강소기업들은 일본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을 좀 원활하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어떤 연구개발이나 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정 지원이나 규제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재 부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한 이시종 지사는 세계 1등 강소기업들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할 106억 원의 R&D 예산도 추가로 편성할 방침입니다.
일본산을 제치고 대기업도 어렵다던 국산화에 성공한 강소기업들.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길게 보면 지난 2015년 연말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국지적으로 상승세를 탄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청주시 청원구 얘기인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월요일에 조사해 일주일 전과 비교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전국적으로 0.04% 떨어졌고 충북은 0.1%, 청주시도 똑같이 0.1%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4개 구별로 보면 흥덕구가 0.15%, 서원구 0.32%, 상당구 0.26%로 다 떨어졌는데 유독 청원구만 0.38%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청원구의 주간 단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봤는데요. 3월 25일에 0.2% 올랐고 6월 24일에 0.0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바로 마이너스로 주저앉아서 반짝 상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좀 다르죠. 7월 29일과 8월 5일, 8월 12일 이렇게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지수도 2017년 12월을 지수 100으로 했을 때 충북 전체는 87.8, 청주시 전체는 88.4였는데 청원구는 91.3으로 상대적으로 선방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원구 아파트 값이 반등한 건 먼저 율량 2지구가 청주의 핵심 상권으로 부상하면서 그 일대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창 지역도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가 새로 공급됐고 지식산업복합센터 등 최근 호재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옛 연초제조창 재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상당로가 확장 개통되는 등 청원구로 진입하는 길목이 정비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청원구의 3주 연속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국지적 현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청주시 전체로 확산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정기관의 시정 조치를 무시하고 불법 증축과 무단 영업을 하고 있는 마트가 있습니다. 이 마트의 주인은 건물은 당장 철거하기 힘들고 들여놓은 물건을 팔아야 손해를 안 본다는 주장인데 이러면 법이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청주시 서원구의 한 마트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건물 2개 동이 40m의 공간을 두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00m 길이의 큰 건물 1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건물 사이 공간을 불법으로 증축한 겁니다. 청주시가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업주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시정명령 기간 내에 그쪽에서 이제 또다시 그 위반 행위를 추가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오히려 이 마트는 지난주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파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부처에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도 위반한 겁니다. 제가 이제 답을 안 찾고 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자세히 알았고 이쪽에 되게 능한 사람 같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죠. 청주시는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건축물 철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금을 내면서까지 배짱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CJB 뉴스 이태연입니다. 군용으로 개발한 드론은 이제 실종자 수색부터 우편물 배달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비교적 값이 저렴한 취미용 드론은 제품별로 비행과 충전 시간 등 품질과 성능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드론 전문점입니다. 고화질 항공 촬영이 가능한 전문가용부터 장난감 수준의 입문자용까지 수십여 종의 드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초미니 드론, 방송과 영화용 특수 드론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열풍이 불면서 이렇게 취미용 드론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주로 찾는 취미용 드론의 품질과 성능은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대 비행 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패럿 브랜드의 아나피 제품이 25.8분으로 가장 길었고 JJRC의 H64 제품이 5분으로 가장 짧아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충전 시간의 경우 가장 빠른 제품은 27분, 가장 느린 제품은 무려 277분으로 10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배터리 내구성은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터리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영상 품질은 실내보단 실외용 드론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비행 승인이나 촬영 허가를 받을 때 그 비행 고도, 비행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기입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사용자가 확인을 하려면 GPS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취미용 드론은 돈값을 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용도와 성능을 먼저 따져보는 알뜰 쇼핑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교육청 예산안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 2조 9,575억 원보다 4.1% 1,210억 원이 증가한 3조 785억 원의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002년에 예산 1조 원을 돌파했고 2012년에 2조 원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청주시 기업인협의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청주시에 2천만 원을 상당의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입장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 지역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11회째를 맞는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9월 27일부터 오창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청주시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2019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개막 50일을 앞두고 입장권 사전 예매를 실시합니다. 입장권 가격은 성인 12,000원, 청소년 8,000원 등이며 사전 예매 시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19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미래와 꿈의 공예, 목류동원이 펼쳐지다란 주제로 오는 10월 8일부터 한 달여간 청주 옛 연초 제조창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